안녕하십니까. 구건석 성형외과 대표원장 구건석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코끝 변형의 교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병원의 특징은 콧수술 환자들의 90% 이상이 재수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중에서도 코끝의 변형은 코성형 영역에서 가장 까다롭고 그 결과도 녹록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 이유는 코끝의 변형의 모양이 매우 다양하고 3차원적으로 나타나서 복합적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발생 과정과 원인 또한 굉장히 여러 가지가 함께 얽혀 있는 그런 문제여서, 예를 들면 구축, 그리고 반복된 수술로 인한 코끝 연골의 손상과 변형 또는 염증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코끝 변형은 매우 까다롭고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성형 가운데 까다롭고 난이도가 높은 분야인 코끝의 변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린 코끝 또는 들창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원인이 대부분 실리콘을 넣어서 융비술을 한 후에 실리콘 주변에 피막이 생기고 또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또는 반복된 수술로 인한 그런 조직의 손상 등으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변형이 바로 구축입니다. 이 구축으로 인해서 코끝이 점점 들리게 되는데요. 이런 들린 코의 해결 방법은 이게 비중격 연골의 연장이식, 그다음에 또는 회전이식, 그다음에 늑연골을 이용한 L자 구조물의 구축 등의 방법으로 코끝을 아래로 내려서 늘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결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로는 비중격 연골, 그다음에 기연골, 그리고 늑연골이 있는데, 비중격 연장이식 같은 경우는 비중격 연골이나 늑연골을 사용하게 되고요. 되게 회전이식은 기연골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L자 구조물, 이것은 이제 연골의 양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늑연골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가 들린 정도, 짧아진 정도에 따라서 수술의 방법들을 선택하게 되고, 각 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하면서 환자의 피부 상태와 또 채취 가능한 연골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들린 코끝에 대해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은 10년 전에 외부의 충격으로 해서 코가 심하게 부딪혀가지고 코뼈 골절이 된 이후에 비염과 축농증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성형외과에서 4번의 실리콘을 이용한 수술을 받았는데요. 실리콘으로 융비술을 받은 이후에 점점 코끝이 들리고 콧구멍이 보이고, 그 다음에 콧대가 이렇게 두툼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미간과 콧등 주변에 압박감과 두통, 그리고 묵직하게 누르는 압통도 있었고요. 숨막힘이 좌우 모두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진찰을 해보니까 이렇게 구축으로 인해서 콧등의 조직이 뚱뚱해져 있고, 코가 많이 들려 있고, 콧구멍 노출이 심하면서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또 밑에서 보니까 콧구멍에 비대칭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따 측면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코가 굉장히 많이 짧아져 있고 코의 구조가 트위스팅된 그런 모습도 나타나서 많이 늘려야 되겠기 때문에 자가 늑연골을 이용을 해서 L자 구조물을 세우고 코의 길이를 늘려준 다음에 뒤틀린 또는 찝혀있는 코끝의 변형은 날개 이식으로 복구시켜 주셨습니다. 이건 수술 전 모습인데요. 이렇게 이제 실리콘과 피막을 제거한 모습이고, 이분은 이제 7번 늑연골을 채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연골막인데요. 연골막은 얇아진 피부를 보강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연골을 뗄 때 같이 떼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자 구조물을 세우고 끈 연골에는 늑연골을 이용해서 날개 이식을 같이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 전, 수술 후 한 달, 수술 후 5개월 된 모습인데요. 수술 후 한 달에는 코 길이가 좀 많이 늘어났고 콧구멍도 많이 덮여 있지만 이제 붓기가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콧등도 두툼하고 약간 좀 뻣뻣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5개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콧날도 날씬해졌고 코도 상당히 더 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서 봤을 때 사진인데요. 특이사항은 여기에 이게 너칭이 있는 게 많이 개선됐고요. 콧구멍 모양도 11자 모양 이렇게 위로 서 있던 모습이 약간 대각선으로 당겨 올라가는 것이 풀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5개월 되니까 여기에 비주에 했던 수술 자국도 거의 사라지고 수술한 모습이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각선 모습이니까 역시 이제 1개월, 5개월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콧날이 날씬해지고 코의 길이도 좀 더 늘어나고 점점 자연스러워진 것을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제 구축이 일어났을 때 실리콘과 피막을 제거하면 피부도 얇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를 많이 하는데 기증진피로 수술하게 되면 콧등의 높이도 보강해 줄 뿐만 아니라 얇아진 피부도 보강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측면 모습이고요. 이 비순각이 많이 내려와 있고 자연스러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도 굉장히 유연하게 자리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들린 코의 두 번째 사례입니다. 근데 이 사례는 타 병원에서 10년 전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해서 코 수술을 받았는데요. 환자는 특이사항을 느끼지 못하다가 1년 전부터 본인의 코가 점점 들리게 됐다는 걸 하게 된다고 합니다. 환자의 주요 문제는 코끝이 들리고 콧구멍이 많이 보이면서 콧등이 점점 두꺼워졌다. 그리고 미간과 콧등 부분에 압통과 두통이 있다. 코끝이 꺾여져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것들이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 계획은 실리콘에 의한 구축이라는 그런 진단하에 실리콘, 피막 그리고 주변의 그 흉터 조직을 제거한 후에 비연고를 이용해서 코끝을 내려주는 회전 이식을 하였고, 이게 찌그러진 코끝은 날개 이식을 통해서 코끝의 모양을 복구시켜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길이는 회전 이식, 그다음에 코끝의 변형은 날개 이식을 통해서 복구시켰다는 얘기고요. 이제 이게 수술 후 4개월 된 모습인데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도 많이 덮였고 코끝이 이렇게 밀려 올라간, 이게 납작하게 눌린 듯하게 밀려 올라간 모습이 동고스름하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혔습니다. 그리고 코끝에서 이렇게 뭉쳐있던 부분이 날씬하게 쭉 펼쳐진 모습이죠. 밑에서 봤을 때도 구축으로 인해서 이게 당겨 올라갔기 때문에 콧구멍의 위로 이렇게 길쭉하게 올라가 있었는데 이게 풀어지면서 키도 좀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리콘과 피막 흉사를 제거하고 콧등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코가 다소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그렇게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고 환자 자신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코 길이가 이렇게 충분히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게 꺾이면서 들려있던 코끝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내려오게 됐고 코의 길이가 충분히 늘어나게 됐죠. 네, 이렇게 다양한 코끝 변형을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무엇보다도 코끝 변형으로 인해서 기능적으로 또 미용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이 수술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고 굉장히 많은 경험과 이런 기술적으로 좀 세밀한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수술 결정을 해야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코끝 변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